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 살펴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가 올라옵니다. 포스코 1조 5천억 원 규모 EB 만기 돌아온다. 교환사채입니다. 익스체인저블 본드라고 해서 약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규모 풋옵션 가능성, 이렇게 좀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가 올라오고 유튜브 몇몇 채널에서는 뭐 1조 5천억 원의 매도가 시장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공시를 바탕으로 사실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기사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 뭐 이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바로 다 공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시만 보실 줄 알고 제가 짚어드리는 이 내용들만 확인하시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진짜 어떤 영향을 끼칠까? 포스코홀딩스 주가의 악영향일까? 아니면은 이거는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인 것뿐인 걸까?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최대한 쉬운 표현으로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교환사채 공시 있죠? 이 교환사채 공시가 때때로는 굉장히 투자에 있어서 주가가 상승하기 이전에 어떤 신호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이 교환사채 발행으로 그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몇몇 회사를 좀 짚어드릴 겁니다. 이번 시간에 이 교환사채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해두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어떤 이런 공시가 나왔을 때 휘둘리지 않는, 그리고 나만의 투자 원칙 지켜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주의 말씀,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고 갈게요. 2024년 8월 14일부터 법이 개정된 게 시행이 됩니다. 자본시장법.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 시청하실 때 그 채널들이 불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유의사항을 안내를 했는데, 우선 중요한 거, 유사투자자문업 정식으로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제도권 금융회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보시면은 투자 자문업 등록 없이 양방향 소통하거나 목표 수익률 제시하는 광고,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그래서 뭐 지금 이 시행된 거를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계실 수도 있겠는데, 우선은 댓글창이 열려 있다라고 하면은 100% 다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니라 정식으로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 투자자문업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댓글이 막혀져 있다라고 하면은 유사투자자문업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도권이냐 비제도권이냐 이 부분을 잘 구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제도권 쪽에서는 불법적인 일이 성행하거든요.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착 사칭 채널들도 막 생겨나요. 그런 곳이 다 불법 리딩방입니다. 그래서 8월 14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픈 채팅방, 유튜브 온라인 양방향 채널,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관리감독을 받는 제도권 금융회사 유튜브 방송을 보실 때도 꼭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공시 본격적으로 볼까요? 이게 21년도 9월 1일 날 납입이 들어오는 돈이 1조 5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이때 당시에. 한화로 하면은 1조 4,499억, 이렇게 해서 1조 5천억이 살짝 안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해외 투자 유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금을 끌어옵니다. 자금 사용 목적은 회사의 사업에 대한 어떤 발전을 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돈들이었죠. 그래서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그 다음에 시설자금,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는 2차 전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환사채, 이게 뭔가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뭔가 교환해 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포스코홀딩스의 최대 주주라고 볼게요. 최대 주주인데 내가 이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포스코홀딩스의 지분이 내가
40%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최대 주주가 포스코 홀딩스 이름으로 시장에서 10%를 또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기 주식이라고 합니다. 자기 주식. 자기 주식 10%를 또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채권. 회사가 발행한 채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앞에 사채권이라고 써 있죠. 뒤에. 그리고 앞에는 교환이라고 써 있고. 그러면은 이 교환사채는 이렇게 발행을 했을 때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투자자. 이 투자자가 지금 이겁니다. 여기에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들어왔던 해외 투자금 그리고 1조 5천억 원 규모. 이게 교환의 대상이 바로 포스코 홀딩스의 자기 주식인 거죠. 이 자기 주식에 대해서 채권으로 투자했는데 이자는 어때요? 이자는 마이너스, 만기 이자가 마이너스 0.78입니다. 표면 이자는 하나도 없어요. 0%예요. 채권이잖아요. 채권인데 이자가 없고 마이너스 금리예요. 게다가 표면 이자가 0%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뭐 분기마다 한 번씩 받는 이런 이자 자체도 없는 겁니다. 이건 만기 때 받아가는 수익률인 거고 이자인 거고. 그럼 이거 목적이 뭘까요? 목적 다 하나입니다. 하나. 주식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주식으로 교환. 그러면은 이 교환에 대한 단가가 있겠죠. 단가가 시장의 가격, 시가보다 높을 때 이 투자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식 교환 안 하죠. 내가 단가가 1만 원인데 시장 가격은 5천 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주식으로 교환하면은 마이너스 5천 원 손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시장 가격, 시가가 이 교환 단가보다 높을 때 교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교환 청구. 이것도 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 들어왔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가 올라갈 거야. 이 단가보다도 높아질 거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포스코 홀딩스는 엄청난 투자 설명을 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가격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교환 가격도 훨씬 높은 가격대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교환 가격이 얼마냐면요. 처음에 공시 나왔을 때 교환 가액이 49만 4,4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채권이니까 만기가 있겠죠. 만기는 2026년 9월 1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 기사 이 만기 다가온다. 앞으로도 뭐 2년이 더 남았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앞에는 그냥 미끼인 거고 여기서 뭐가 있느냐? 아까 풋옵션이란 얘기했었죠. 이 풋옵션. 여기 보시면은 사채권자의 조기 상환 청구권 행사 납입일로부터 3년 24년도 9월 1일이 되는 날. 이거 엔드 개념입니다. 당사의 지배권 변동 그리고 당사의 발행 주식이 상장 폐지됐을 때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나 원금 돌려줘. 만기 2026년인데 24년 9월 1일부터는 이런 세 가지 사항, 세 가지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 그냥 원금 가져갈래. 원금 돌려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납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올해 2024년 9월 1일이 되는 날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 텐데 이때는 왜 할까요? 투자자들이. 저 기사 내용 보면은 마치 할 것인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작년에도 이 공시 관련해 가지고 급하진 않아도 중요한 공시라고 해서 이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한 번 더 올렸던 적이 있었고 이 풋옵션을 행사할 때는 이 투자자들 있죠. 이 투자자들이 이 포스코 홀딩스에 어떤 신뢰가 깨졌을 때입니다. 신뢰. 예를 들면은 이 돈을 받기까지 포스코 홀딩스가 가만히 있는데 투자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저렇게 돈 넣었을까요? 저런 조건들? 아닙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도 저런 돈을 조달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행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들에게 여러 설명들, 앞으로 이 경영에 대한 어떤 목적, 달성에 대한 부분들, 가시적인 내용들, 그리고 희망적인 내용들 다 얘기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발행할 때 다 그래요. 교환사채, 주식 관련 사채 발행할 때요. 그런데 투자자가 시장 가격이 2만 원인데 교환 가격이 아직도 3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투자를 한 지가 3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에 지켜졌던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냥 풋옵션을 행사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는 이 풋옵션 행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원금 돌려주는 겁니다. 돈 원금 돌려주고요. 발행했던 교환사채 있죠. 교환사채를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소각해버릴 수가 있어요. 원금 돌려주는 거 문제 있을까? 괜찮습니다. 현금 보유가 포스코홀딩스가 코스피 시장에서도 이제 손에 꼽는데요. 현금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 원금은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의 평판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투자 시장에서 평판. 제가 이때도 보면은 JP모건이랑 BNP 파리바랑 HSBC 대표 주관회사 이런 곳들이었는데 한창 이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왔을 때 있잖아요. JP모건이 공매도 엄청 치더라고요. 그때도. BNP 파리바도 마찬가지고. 제가 계속 체크했었습니다. 이거 대표 주관회사가 이렇게 투자 유치 주가 올라가는 거 투자 유치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공매도의 이제 대량 보유자 이 공시에 다 나왔었습니다. 이때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포스코홀딩스 측면에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풋옵션 행사한다 해가지고 시장에 주식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환사채권 다시 사와가지고 소각해버리면 됩니다. 자기 주식으로 편입시켜가지고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식 소각한다. 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주가를 드라이빙하는 주체들, 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투자 시장 업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포스코홀딩스 얘기했던 대로 약속도 못 지키고 실질적으로 그런 경영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것들 달성된 거 별로 없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포스코홀딩스가 앞으로 사업 잘 한다고 말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결과로 내준 건 없어. 이런 식의 평판이 퍼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경계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 풋옵션 행사를 실질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지 실추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는데 제가 이건 진짜 신기했었어요. 뭐냐면은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일반 전환사채하고 달라서요. 교환사채를 납입하는 날로부터 대체적으로 한 달 뒤에 교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짧게 주식으로 교환해서 엑시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교환 청구 기간 2021년 10월 12일 이때부터 2026년 8월 22일까지입니다. 지금 이 기간에 교환 청구를 할 수 있는 투자자의 권리가 당연히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포스코홀딩스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교환 청구 한 건도 안 나오더라고요. 한 건도 안 나옵니다. 이건 공시에 다 나옵니다. 자, 그건 어떤 걸 보면 알 수가 있느냐. 이 공시 8월 9일 날 나온 겁니다. 8월 9일 날 나왔는데 전환가액, 신주 인수권 행사가액, 교환가액의 조정. 이게 배당을 하잖아요. 포스코가. 배당할 때마다 조정 가액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교환 가액, 교환 단가가 달라집니다. 주식 수는 교환할 수 있는 주식 수는 늘어나고 그래서 조정 전 가액 이게 3월 달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44만 592원까지 내려가고요. 이 단가입니다. 교환 단가예요. 저 투자자들의 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정 전에 그 이전에 324만 7,373주였는데 이게 배당을 하고 나서 329만 947주까지 늘어났죠. 교환할 수 있는 주식 수는 늘어나고 교환할 수 있는 교환 단가는 낮아지고 배당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리픽싱 조항처럼 이렇게 주식 수를 계속 늘려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잘 기억하셔야 돼요. 329만 947주예요. 제가 이사회 의사록 증빙서류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 당시에 교환사채 발행했을 때 있죠. 이거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이사들끼리 모여서 다 도장 찍고 합의하고 해야 돼요. 이때 대표이사 회장 최정우였죠. 이때 당시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교환권의 내용. 교환 대상 주식은 포스코, 김영식 보통주,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330만 주 이내. 아까 몇만 주였어요? 290만 주 넘어갔잖아요. 이거 이내에서 교환을 할 거다. 교환을 시킬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이거 거의 다 차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반대로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이거 이상으로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뭐가 문제되느냐? 여러분들 최근 포스코홀딩스에서 밸류데이 때 이거 발표한 거 있었죠? 보유 자사주 6% 3년간 분할해서 소각할 거다. 그래서 주주가치 끌어올릴 거다. 뭐 이런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24년부터 26년까지 보유 자사주 소각 10%에서 4%까지 내릴 거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교환사채 예타. 교환사채 예타. 26년까지. 이거 왜 26년까지예요? 이거 교환사채 발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환사채를 함부로 못 팔게 되어 있어서 증권예탁원에 맡겨놔야 됩니다. 그 주식수만큼. 그런데 만약에 이 330만 주가 배당을 계속하면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사주 소각 6%가 아니라 5점 몇 퍼센트, 4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경영의 계획에 이 안 맞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기 보고서 나온 거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우발 채무 반기 보고서에서 당 반기 말 현재 당사는 외화 해외 교환 사채와 관련해서 교환 대상 자기 주식 324만 7,373주를 한국 예탁원에 예탁하였습니다. 이건 못 파는 거죠. 교환 사채를 발행해 놨으니까. 그런데 이게 바뀔 겁니다. 다음 보고서에서는 329만 점점점으로요. 그래서 아까 이 교환 청구하는 부분, 교환가액 조정하는 부분 여기에 있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숫자는 이제 바뀌게 될 거고 회사 측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공신했을 때는 330만 주 이내라고 했는데 배당 계속하면서 시간 지나면은 이거 330만 주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말했던 그 계획에도 이제 숫자가 맞지 않게 되는 거고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죠. 여기서 해답은 주가가 올라갔으면 돼요. 그런데 이 주가 작년 같은 경우도 교환 청구할 수 있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23년도 7월 24일 이때 당시에 보면은 고가 76만 4천 원, 76만 4천 원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교환가액이 40만 원대였었는데 이거 분명히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맞았어요. 근데 단 한 건도 교환 청구를 투자자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전환가액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교환가액의 조정 이 공시에서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전환, 행사, 교환, 가능 주식수 변동 여기에 미행사라고 했죠. 아직 행사 안 한 겁니다. 권면 전자등록 총액 1조 4,499억 이거 금액 그대로잖아요. 한 건도 단 한 주도 교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 보면은 아마도 저 투자자들이 교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의 어떠한 주가에 대한 목표 이런 부분들을 제시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회사 측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도 작년에도 이 공시가 급한 건 아닌데 굉장히 중요할 거다. 왜냐하면은요. 주가가 실질적으로 풋옵션 행사할 때 더 크게 빠질 거냐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언제 빠지는 거냐? 교환 청구했을 때 빠지는 거죠. 이 금액이 시장에 매도가 될 텐데. 그래서 교환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매도하겠다라는 겁니다. 매도. 아까도 보셨잖아요. 표면이자 0%에다가 만기이자 마이너스 0.7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발행한 건데 교환 청구를 해야죠. 교환 청구하고 시장에 매도해야죠. 교환 청구하는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가 나올 거냐? 오버행 이슈 나오죠. 오버행. 전환사채 많이 들어보셨죠? 엔캠 같은 경우도 전환 우선주하고 그다음에 전환사채 뭐 이런 것들 발행 많이 해가지고 주가 많이 올라갔을 때 그 투자자들이 전환 청구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에 매도할 거다. 대량으로 매도 가능 물량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저도 좀 체크를 물량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해드렸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주가에 악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거는 교환 청구를 했을 때입니다. 풋옵션 행사하는 거는 원금 돌려달라는 거예요. 사채권 다시 돌려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회사 측 입장에서는 그거 사채권을 제3자한테 다시 넘기던가
아니면은 그냥 소각해 버리던가. 소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한 3년간 돈 잘 썼다. 다시 원금 돌려줄게. 가져와서 소각해 버리면은 시장에 매도되어서 나올 물량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시장의 평판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이런 난해한 상황에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희망 긍정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부분이 뭐가 있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이 부분은 저는 시간밖에 없다라고 봐요. 시간으로 해서 리튬 가격 다시 반등해주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철강 쪽 매출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 매출 비중이. 그런데 작년에 올라갔던 거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매출만이 아닌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실적으로 반영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부분은 철강 쪽에서 너무 크게 잡아먹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국내 유일의 이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해가지고 이 리튬 사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자, 그리고 리튬 관련해서 이제 수출입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월 중순에 확정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15일 날 나왔던 거 이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현 주소예요. 지금 2차 전지 시장에서 현 주소입니다. 무역 수지, 수산 리튬 관련해서 무역 수지 계속 적자예요. 다시 말하면 수입에다가 계속 쓴다라는 거죠. 아직도 수출량은 엄청 미미합니다. 수출량은. 그런데 여기에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사업에 대한 매출들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수출하는 그 양도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무역 수지 적자 폭을 좀 축소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리튬은 핵심 광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거 2025년에 그 해외 우려 단체 있죠. FEOC 세부 규정 최종안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격 IRA 그러니까 IRA에 해당되는 그런 리튬들 갖다 쓰는 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니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업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재무제표에 반영될 어떠한 매출들이다. 다만 이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작년 3분기부터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요. 리튬 가격이 이제 보면은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데가 굉장히 좀 매출과 수익이 좀 많이 나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포스코홀딩스는 이번에 호주에서 계약한 부분들은 이 필바라 미네랄스사에서 이제 합작법인 만든 게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호주에서 가져오는 그런 광석 리튬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광석의 현물 가격에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가져온 그 가격에서 마진만 붙여서 파는 구조여가지고 가격 변동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었고 그때 당시에 13,250불 정도 됐었거든요. 그 톤당 단가가 LME 시세로. 그런데도 이제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 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3분기에는 분기만 딱 띄워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뭐 지금 리튬 가격이 이제 톤당 11,000달러, 12,000달러를 깨고 11,000달러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매출의 어떠한 볼륨 자체는 줄어들 수는 있어도 마진 구조는 좀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이거 업데이트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 벤자민의 관심공시 텔레그램 채널 여기서 제가 공유드렸던 교환사채 포스코홀딩스랑 비슷하게 이 교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주가가 어떤 호재가 있었길래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느냐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7월 26일 날 공유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CS윈드 2회차 교환사채 발행 결정 비슷한 구조예요. 이거 기관자금 들어왔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간만에 볼만한 공시가 생겨서 공유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시를 주목하는 이유 실질적으로 이 CS윈드는요 7월 26일 날 제가 이렇게 공유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종가가 48,600원이었는데 66,9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교환사채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단가 60,050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단기간에 뭐 이렇게 CS윈드 뭐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었죠. 그리고 또 시장에서 많은 주목들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 교환 청구 지금 가능합니다.
8월 7일부터 교환 청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교환 청구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6만 50원과 6만 6,900원 이 차액만 보기 위해서 교환 청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조금 길게 보는 편이에요. 저 투자자들이 이거 단기간에 이만큼 먹자고 해가지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는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 이어져서 나갈 거다라는 것보다 교환사채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저 기업에 장외에서 현금을 꽂아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은 실질적으로 그 돈을 바탕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을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러한 용도로 쓰이게 될 거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식을 사주시는 분들도 뭐 기업 입장에서는 고마워하겠지만은 진짜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 교환사채 투자자나 아니면 전환사채 투자자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장외에서 실질적으로 현금 꽂아주는 저런 투자자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재료들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오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저런 메자닌 시장을 그들만의 리그라고 표현하는 것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나왔다고 저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 공시 속에서 뭔가 힌트가 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좀 공유를 드렸고요. 이 채널에서는 제가 이 공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각각 이제 밸류 체인에 있는 이런 기업들 컨퍼런스 콜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요약해서 좀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이익의 방향성이 변할 수 있는 그런 메이저 팩터들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제가 이 점검을 계속 해드리면서 자료들을 공유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공시 나오는 종목 중에 좀 관심 있어 하는 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꼭 체크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 드립니다. 퀀타 매트릭스 2회차 전환사채 175억 이 공시를 주목하는 이유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네이처지에 실린 퀀타 매트릭스의 대표 상품 있잖아요. 이거 공시 속에서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게 나중에 시차가 좀 걸렸는데 저는 3월 8일 날부터 이거를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주가는 실질적으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 이전에 4,000원대 단가였던 주가가 2만 원이 넘어가는 23,7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뭐 공시에 잡힌다고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는 공시도 있고 그 다음에 빠르게 반응하는 그러한 공시들도 있고 그 중에 교환사채가 있어요. 예전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반응해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포착된 교환사채 공시도 발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환사채는 일반적으로 잘 발행 안 해요. 한계 기업들 이런 데는 발행 못 합니다.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공시 속에서도 저희가 투자 기회를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 여기 입장하시면은요. 제가 이런 내용들 공유 드립니다. 참여 방법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면 링크 걸어놨습니다. 입장 요청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여기 댓글 다 열려있죠. 댓글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뭐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 법 시행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저렇게 계속 열어놓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시간 지나면 저거 다 닫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곳들이나 이런 곳들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제도권이나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렇게 입장 요청해 주신 다음에 저 벤자민에게 문자 한 통 보내면은 끝입니다. 1688-6491 뭐 010 이런 번호 아니죠. 저 벤자민과 함께하는 벤자민으로 통하는 대표 번호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문자로 텔레그램이라고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입장 승인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뭐 포스코홀딩스나 뭐 교환사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궁금하실 때가 있잖아요. 공시 관련해서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저한테 요청해 주실 수가 있어요. 방법 똑같습니다. 1688-6491 이 번호로 문자로 포스코홀딩스 아니면은 뭐 에코프로 BM 이렇게 문자로 발송하면 신청 끝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이 영상을 제작할 때 반영하던가 아니면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유 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어떤 분께서 이 문자로 이렇게 요청해 주셨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연구체 관련해 가지고
문의드린다고. 그래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최대 주주도 이제 실질적으로 바뀐 거는 아니지만은 공시가 좀 복잡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발행한 전환사채 1,300억 규모가 있었거든요. 근데 만기가 30년짜리입니다. 이거 문의 주셔가지고 요약해서 정리 공유해 드립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쭉 글을 써가지고 여러분들 문의사항에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에 그 공시와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투자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번호로 문자로 종목명 보내주시게 되면은요,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 혹은 영상에서도 이제 다룰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로요, 뭐를 또 하나 드리냐면요, 우선은 이 리포트 앞으로 저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유망 종목들 발굴하는 것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좋은 주가 흐름이 예상되는 주도주 섹터 그리고 또 종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발송해 드립니다. 자문사 리포트입니다. 제가 아까 참투자자문과 함께 한다라 그랬죠? 정식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입니다. 이렇게 리포트 받아보시는 거 이거 다 비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포트들 받아보시면 일반적인 증권사 리포트하고는 좀 다 차별점을 느끼실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펀드 매니저 쪽, 이 바이사이드 쪽이 이 고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표현으로 많이 써 있는데 좀 쉽게 그리고 또 투자자 관점으로 개인 투자자 관점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니까요. 이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넣어 놓으시고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은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 선정이 좀 잘 되는구나라고 아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 텔레그램 입장해 주신 분들,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요, 저 벤자민이 직접 작성한 공시검색 자료집 하나 보내드립니다. PDF 파일로 되어 있고요. 11페이지짜리인데요. 지금 유상증자 편만 제가 작성을 해놨거든요.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여러분들 공시도 이제 보는 부분에 있어서 이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서 갑자기 공시 어떤 게 나왔는데 주가 빠지면 되게 짜증나고 열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시가 나왔을 때 안 좋은 시기를 또 기회로 만드는 그런 공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유상증자가 있어요. 유상증자 공시 나오면은 주주 배정이냐 아니면 삼자 배정이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극명하게 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상증자 편만 먼저 작성을 해가지고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자를 위한 공시 검색으로 수익 내는 해법. 그래서 사례로 일진전기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주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공시 검색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좀 주로 봐야 되는지 여기에 유상증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전환우선주 이런 부분들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배정, 삼자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과 그 다음에 제가 사례로 보면서 좀 최대한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도 공시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도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11페이지 굉장히 간략하게 만들었고요. 여기에 계속 추가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집 받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핸드폰으로도 편하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료집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벤자민으로 통하는 대표번호 1688-6491입니다. 뭐 스팸이나 이런 거 뭐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요. 제도권 금융회사인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다 선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잘 받아놓으시고 투자 판단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어려운 주식시장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드는 해법이 될 거라고 저 벤자민은 생각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